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야죠. 오늘의 주제가 뭐다? 선거 전략입니다. 자, 이제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큰 저희의 숙제입니다. 아, 오늘 아니야 오늘이란다. 3일 전인가 그 뭐야 통합 미래통합당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그 정당 그 창당대회를 한번 갔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실시간 생방송도 했었죠. 아따 진짜 아주 가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 아,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국회의원 특유의 느끼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끼함. 국회의원 특유의 느끼함. 그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눈빛을 보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눈빛이 있어요. 굉장히 불쾌한 눈빛. 보면은 기름이 자글자글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빛나는 그 색깔이 있어요. 눈빛의 색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근데 갔더니 온통 기름밭이야. 아이씨 무슨 중국 음식점에 온 줄 알았어. 와 기름이 잘잘 흘러.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서 봤더니 온갖 잡새들이 다 와 있죠. 온갖 잡새들. 어? 그저 배지 한번 더 달아보겠다고 온갖 잡새들이 다 와서 얼굴 디밀고 막 나 진짜 머리 아파갖고 진짜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보죠. 성을 지킬 때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공자와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숫자가 1이라면은 성을 공격하는 숫자는 4가 돼야 됩니다. 옛날 전쟁 기준이에요. 옛날 전쟁 기준. 성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면 성을 공격하는 숫자가 4가 돼야 돼요. 그만큼 방어가 유리합니다. 방어가. 성을 쌓고 지키니까. 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뭐 보니까 뭐 미래통합당, 여시재, 김무성 계열, 뭐 그다음 이현주 의원, 물론 같이 사진은 찍혔지만, 어? 온갖, 완전히 그냥 정치꾼들,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꾼들, 그 다음 친중 정치인들, 철새 정치인들, 이런 놈들만 바글바글 하는 거야, 바글바글. 그런데 그게 싫다고 만약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의 바깥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는 성의 바깥으로. 왜? 이 새끼들 너무 더럽네? 이러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성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 밖에 나간 사람이 100% 집니다. 그게 진리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온갖 친중파 국회의원들이 개떼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시제 멤버들 원희룡 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마 10중 8구 공천 줄 때 친중 인사들 위주로 공천을 줄 확률이 높아요. 네.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리고 철새 국회의원들, 온갖 변절자들 많잖아요. 이현주인 대표적인이 아니야. 변절자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 김무성 같은 사람들, 탄핵도 찬성했고 중국의 대규모 사절단을 끌고 갔던 사람, 뭐 이런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은 자리를 싹 잡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심을 거예요. 뭐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어? 네. 안 봐도 뻔해. 조경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싫다고 나가는 순간 다시 나가서 성 안에 있는 즉 당을 갖고 있는 조직과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왜? 나간 사람은 들어가 있는 사람의 4배의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출당을 하게 되면요. 나가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보통 그래요. 출당하는 숫자가 적어요. 왠지 아세요?
출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을 한들 몇 표를 얻겠습니까? 네?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도록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배지를 달아야 되니까, 배지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혹은 깨끗한 사람들이 나가서 정당을 만들어도 어차피 대부분의 좌석은 저쪽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왜? 여러분, 이번에 그 정당이 제가 2020년 2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39개였거든요. 지금도 등록을 대기 중인 정당들이 많아요. 저거 다 되면 거의 50개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당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정당들 다 기억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럽다고 나와서 창당을 하잖아요. 거의 안 뽑혀요. 거의 안 뽑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지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더 똥탕을 쳐서 쟤네들을 쫓아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쫓아내려고 해야 돼요. 왜냐? 포기하는 순간 날아갑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껏 돈 들여 만들어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박결 대표 같은 경우도 반중 친미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글쎄 이제부터 몫은 이제 박 대표의 몫이죠. 그 능구렁이 같은 정치인들 사이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게 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이제 박 대표의 몫이죠. 박 대표의 몫이에요.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는. 근데 성공을 빌어야죠. 네. 모든 작전이 무조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반중 친미의 중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몇몇 그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봤거든요. 얘기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느낀 게 뭐다? 그 일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반중의 중요성, 그 다음 중국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친중 국회의원도 그 안에 있지만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중국의 위험함을 인지를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중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국이 어떠한 지금 책략을 쓰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이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한들 그게 CR이나 맥히겠습니까? 안 맥히지. 안 먹혀요. 듣지를 않는다고. 왜? 나는 외부인이니까. 그래서 안쪽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얘기해 줘야만 사람들이 듣고, 아, 그래? 심각한 거네? 그럼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겠네?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그건 그거대로 한다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그거겠죠. 그 새벽당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 새벽당은. 이제 당대표가 나갔으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됐느냐? 아, 천만에만만해죠. 어차피 공동대표 체제였습니다. 공동대표 체제였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강기훈 대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새벽당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어차피 2인 공동체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새벽당에서 선거를 할 때 전략위원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략위원장. 어차피 제가 전략 짜는 거, 공작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 갈 때에도 전략위원장이라는 신분으로 갈 겁니다. 새벽당의 전략위원장이라는 신분으로. 명함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일개 유튜버보다는 정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나는 게,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작전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더 잘 들어주겠죠? 정당의 사람이라고. 이래야 그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직책이란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성공이지 않습니까? 왜냐? 아니,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못 가는 데를 국회의원도 없는 정당에, 신생정당이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런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물론 이게 저처럼 또 일본에 와서 또 관계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외적인 명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쌓는 대외적인 명성은 반드시 우리가 자랑질을 할 겁니다. 왜? 우리 같이 조그만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PR을 하는 것밖에 없어. 자기 PR. 자기 PR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자랑질. 자랑질 해야죠. 계속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자꾸 자랑질을 해야 돼요. 우리 이런 것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백 가는 거요? 돈 주고 사세요. 티켓 얼마든지 팝니다.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사면 뭐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팅, 원하는 만남이 가능하도록 공작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나서 성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새벽당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일종의 안전보호판 혹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박 대표가 미래통합당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현재 우리 새벽당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할 겁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 말고도 3월에도 다시 한번 미국을 갈 수 있으면 갈 거예요. 가게끔 만들 겁니다. 유럽 3월달 내에 갈 수 있으면 갈 거예요. 저는. 일본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류하고 알릴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거 알렸지.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거 자랑질을 해야 돼. 왜? 이렇게라도 자랑질을 해야 우리 쪽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은 역시 비례입니다. 비례표를 많이 얻어야겠죠. 신생정당이 지역구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까지 막 전국구로 지역에다가 낼 만큼의 자금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은 우리가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비례입니다. 비례에서 많이 얻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한 가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한 7,000분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 혹은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잠깐요. 먼저 홈페이지를 먼저 열어서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아이고. 자, 새벽당. 그래. 요 새벽당에 가시면은 당원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당원가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당원가입을. 왜 그러느냐?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 새벽당 같은 군소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건요,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가 오히려 쉽습니다. 선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다면 그냥 막 펑펑 하겠지. 근데 그럴 만큼 돈이 없어요. 예. 저희 출장하고 이렇게 몇 번 하면 돈 간당간당 합니다. 이건 물론 국제전략연구소니까. 새벽당은 저보다 더 거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역구를 해갖고 막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비례대표가
3%만 확보가 되면은 3% 한석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3%를 얻으려면은 몇 명의 지지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몇 명의. 예. 그런데 3%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5,200만이 다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인구는 한 5,200만 명인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하는 숫자는 약 3천만 명. 2,500에서 약 3천만 명 정도예요. 약. 그래서 잠깐만 보자. 어디 있냐? 3천만 명 기준할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0.03은 90만 명이네. 네. 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에 있는 인구만 해도 1000만 명이, 아니 970만 명이에요. 그러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각각 강남과 강북에서 20명씩만 낳아줘도 벌써 40만 명입니다. 부산에서 10만 명, 대구에서 10만 명,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경기권에서 10만 명, 이런 식으로 뚝뚝뚝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90만 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90만 명을.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9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우리 쪽을 비례를 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대외 활동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싼 것 같지만 해외여행을 나가니까, 이거 해외여행 아니까 비행기 타고 호텔 묵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싼 전략일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에 가서 펜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찍힌다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쵸? 그거 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요? 네? 그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 이게 비용이 쌀걸요? 쌀 거예요. 선거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들걸?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 이번에 저희가 총 집중을 했거든요. 이번에 저희 스태프 전원 다 가고 하거든요. 뭐 비행기 사고 뭐 호텔 다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나가는데 그래도 이 비용이 싸답니다. 싸다예요. 예. 이게 훨씬 싸요. 그래서 외교만 잘하고 인맥관계만 딱 싸가지고 미국이라던가 일본에 꽤 고위급 정치 인사들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홍보 효과 얻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전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건데 이게 싸게 맥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90만 명은 모을 수 있겠죠. 그래야 한석입니다. 그런데 새벽당의 당원 가입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당원이 몇 명인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몇 명이 새벽당 당원으로 가입이 됐다. 그러면 그 당원에 가입하신 분들의 숫자를 보고, 물론 그분들이 100% 저희를 비례대표로 뽑는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얼만큼의 표가 확보되는지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만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를 지지해줄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어느 고지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몇 명 더 필요하다. 앞으로 더 몇 명 필요하다. 2달 남았거든요. 2달 동안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원 가입을 적극 권장하십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저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당원 가입만 하고서 엉뚱하게 딴 데를 비례를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선거 전략을 짜려면 진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건 뭐예요? 당원 가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당원의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이게 당원 가입할 때 보면은 하여튼간에 여기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체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면서 우리가 어느 고지에 와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되실 때마다 이거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나 지역이나 아무 제한 없습니다. 네, 아무 제한 없어요. 그래서 되고 그냥 당원 가입만 해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당원을 가입시키는 비율을 높이고 어떻게 비례정당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찍게 유도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지만 제가 만약에 비례대표로 여기에 후보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래나?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 50만 정도 들어오면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만 정도 들어오면은. 50만 정도 들어오면 싹수가 있네. 그러면은 그때도 저도 한번 비례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제 전략에 실패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쭉쭉쭉쭉 당원 가입된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100%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얼마인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갖고 안 돼요. 우리 90만이 돼야지 한 좌석입니다. 90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만 적어도 50만까지만 올라가도 50만까지만 올라가도 그때는 저도 한번 욕심을 내보죠. 지금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숫자 갖고 뭘 해먹겠어? 지금 숫자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진짜.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 소문 좀 내주십시오. 소문 좀. 그래가지고 당원 가입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60만 대군, 100만 대군을 육성해야 된다. 100만 당원이 만들어지면 돼요. 100만 당원만 내면 의석이 몇 개가 나올까? 꽤 나올걸요? 꽤 나올 겁니다. 이거를 성공시켜야 돼요. 100만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나이, 성별 다 필요 없어요. 200만? 아이고 200만이면 더 좋죠. 그러니까 100만만 돼도 저는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가입해 주십시오. 이거 뭐 여러분들이 가입 안 하고 비례대표로 뽑아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선거 전략을 짤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실성이거든요. 정확한 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제가 얘기한 당원 가입은 그냥 빈말 나는 당원 가입이 아니라 진짜 저희가 하는 이 작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겁니다. 작전의 일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작전 세력이 되는 거죠. 결국은. 1인당 10명씩 그래. 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피라미드 구조로 한 사람당 10명 꼬시십시오. 10명씩. 10명씩 꼬셔가지고 집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반중 친밀한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도 물론 어필은 돼요. 어필은 되지만 그것이 좀 더 어필이 돼야 되고 소문이 나려면 미국도 가는 정당이 돼야 돼요. 미국 가서 여러 정치인들도 만날 수 있는 정당. 일본에 가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정당. 이게 돼야지. 그렇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겠다고 유튜브 상으로 떠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서 그건 뭐야? 그 옛날 때 그 최민식이라는 거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작. 예? 야, 진짜 아주 그냥, 응?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예. 이 정도면은 대단한 전략 아닙니까, 진짜? 아, 이거는 뭐, 예술이죠, 예술. 어? 거의 뭐, 뭐야, 그, 일반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예. 그렇죠. 외교는 뭐, 저희가 거의 뭐, 꽉 잡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외교가 뭐가 어려워? 적극성이거든요. 저희는 적극성이 있죠. 네. 그래서 내일서부터 저희가 계속 당원 가입을 체크할 겁니다. 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죠, 진짜. 많이 많이. 저희의 정확한 선거 전략, 저희가 생각하는 선거 전략이 과연 옳게 가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혹은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이번에 우리가 반중 친미라는 국회의원을 진짜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절대 허황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 우리가 지역구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단점이 뭐예요?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새벽당이 뭐 꿈 같은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10표, 우리가 9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걸로 땡! 뭐 전라도에 가는데 민주당이 11표, 우리가 8표, 쳤네? 땡!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례는 뭐예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지역을 초월하잖아요.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정당이 좋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당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찍었던 뭐 8표, 9표가 사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표가 되는 겁니다.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기존의 우파들과의 그 어떤 충돌을 일으키냐? 전혀 안 일으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파는 여러분들이 우파 지지자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우파 정당 찍으세요. 그게 뭐 미래통합이 됐던 자유통일당이 됐던 뭐가 됐던 찍으세요. 하지만 비례만 저희를 달라는 겁니다. 비례만. 그렇죠? 충돌할 일이 없어요. 네. 충돌할 일이 없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다 실망했던 그 대깨문 같은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니들이 습관이 들어서 혹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싫어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나도 이해해. 나도 이번에 창당대회 가보니까 구역질 나더구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쪽을 만약에 민주당을 찍었다 하더라도 비례만큼은 우리를 달라는 거예요. 왜? 민주당 친중하잖아. 민주당이 중국 유학생 들어오는 걸 막겠어? 민주당이 저기 뭐야 그 중국인들한테 무료 의료보험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그 돈을 고갈시키는 거를 막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중국한테 모든 걸 다 내주고 기술 유출시키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거 막을 수 있겠냐고. 못해. 반중 친미라는 정당이 아니면 못한다고. 근데도 정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할지라도 좌파에도 반중주의자는 있잖아요. 좌파에도. 그런 좌파들도 비례는 우리한테 달래니까. 그러면 반중의 역할은 우리가 정확히 할 테니까. 그 얘기예요. 네. 우리는 좌와 우에 반중을 하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표를 비례로 받고 싶습니다. 비례로. 지역구는 니들 마음대로 해. 신경 안 써. 지역구는 니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비례로는 우리한테 줘요. 비례로는. 네. 왜냐? 우리는 기존 정치인의 때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기존 정치인들과 우리의 이념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우파라고 봐서도 안 돼요. 보면은. 왜? 우리는 기존 우파 정치인하고 협상을 안 하잖아. 야합을 안 하잖아요. 어? 좌파랑도 안 어울리잖아. 어떻게 보면 우린 제3의 세력이라니까요. 우리는 제3의 세력이라고. 기존의 좌와 우의 기득권 세력하고는 전혀 다른 제3의 세력이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여론조사니까 그런 거 나오대. 그 뭐지? 요즘 사람들이 뭐 민주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다 싫고 새로운 제3의 대안 세력이 있다면 그거 뽑겠다. 그 숫자가 30%가 넘더구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줘.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거, 우리한테. 우리가 그 제3의 세력이니까. 응? 응. 그 얘기예요. 그렇죠? 좌우의 표를 다 먹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좌파들도 알겠죠? 중국 망한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무서운 나라라는 거 알겠죠? 자, 어때요, 지금? 미국하고 대척점에 저어서 한국 경제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걸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말 안 듣고 뺀질뺀질 나쁜 짓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렇게 대립이 졌는데 민주당이 또 다수석을 차지한다면은 과연 한국의 경제를 다시 재건시키는데 미국 애들이 협상에 응해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중국 어떻게 죽이는지 봤죠? 조져버린다니까. 박살난다고. 어? 그래서 안 돼. 정의당은 어때? 말할 것도 없어요. 좌파들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한번 쳐다볼까?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있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 성조기만 흔들 뿐이야. 성조기만. 맨날 땡큐 USA야. 땡큐 USA. 거지야? 우리는 거지가 아니니까 우리는 동맹국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행사를 할 때도 우리는 우리 돈 낸다니까? 우리가 거지인가? 야야야 필요 없어. 자리만 마련해줘. 돈은 우리가 낼게. 이렇게 나가야지. 응? 절대 손 벌리지 않는다니까요. 거지 짓 하지 않아.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쪽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요. 오, 좀 뭘 하는구만. 그러고 저번에도 일본의 아이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아, 자금 지원 안 해도 돼. 우린 받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국에서 행사할 때 비용 우리가 다 낸다. 너희들 비행기표까지 우리가 다 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우리 또 후원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 필요 없어. 일본에서 할 땐 너희들이 해. 우리가 손님이니까. 하지만 한국에 올 땐 우리가 돈 낼 거야. 뭐 맨날 협력하자 해놓고서 맨날 아이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맨날 거지같이 이런. 우린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우리가 해버리지. 우리도 국제행사 하려고 돈 모으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 있잖아요. 그거 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지금. 왜? 국제행사 때 써먹으려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타이밍을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저희들이 하는 작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그 선거 전략인데 이게 통할까 하는 겁니다. 아직 몰라요. 이건 그냥 제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손가락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성공하는 것이고 안 한다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대판 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소수의 사람이고 그 굉장히 적은 자금을 갖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도 된다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그건 여기서 지금 내가 말 안 해요. 지금은 절대 말 안 해.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잘해야 하나에서 2개 정도 될 겁니다. 잘해야. 그것도 저희는 감리덕지입니다. 왜냐? 그것만 가지고도 저희는 2022년에 할 수 있는 게 많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입성이 목표예요. 입성이. 단 한 명이라도 집어넣겠다는 게 목표예요. 에이 겨우 한 명만 넣고 뭘 할까요? 안 돼.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단 믿고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공작 실패한 적이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그 이전의 공작은 제가 혼자 하는 공작이었다면요. 이 공작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공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많이 당원을 가입해 주셔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통계를 내면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저희가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 이런 자금들은 잘 모아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작전, 이벤트에 쓸 겁니다. 그거는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알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제일 힘든 거는 현재는 자금이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새벽당 쪽에다가 당비를 많이 납부해 주세요. 왜냐? 그 당비로 해야 됩니다. 당비로.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새벽당에 그 당비를 많이 납부해 주셨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파간다. 예를 들어서 미국 출장, 일본 출장 가야 되고 여러분 출장 가면 그냥 출장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필요에 따라서는 100만 원짜리 음식도 먹어야 돼요. 참 쪽팔리게 떡볶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 걔네들 가서 그 비싼 거 먹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좀 사주시겠어요? 이런 말 못 하잖아.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 거는 우리가 내서 돈 내고 먹어야지. 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예, 그래서 그런 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왜냐? 절대 가오상하면 안 돼요. 예. 이 협상을 할 때 그러면 게임이 진다니까. 우리가 접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더 세거나 동등해야 된다니까 최소한.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줘요. 얘들 좀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얘들 거지 같은 조직은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자금 움직이네 이러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오다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각종 캠페인, 반중 캠페인 이런 것들 할 때도 필요해요. 예. 그리고 그거는 보시면 압니다. 그냥 모든 건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피라미드 구조처럼 한 사람이 최소한 5명씩만 물어주신다면 또 그 5명에 5명을 물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로 물어간다면은 그 100만 명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100만 명을 만들어보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 우리가 국회의원 최소한 한두 명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2022년을 목표로 움직여요. 2022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최소한 한두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2022년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을 바라보고 선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소홀히 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그 다음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 국회의원이어야만 대통령 선거 때 유리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불리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출신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도 그런 동등한 신분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2022년이 목표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10시 반이네요. 여기가 지금 제가 해외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와갖고 또 짐도 좀 풀고 잠을 또 못 자서요. 어제 또 아침 오늘 새벽 비행기로 오느라. 그래서 이제 좀 가서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 당비와 그 당원을 많이 가입해 주셔서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꼭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성공을 시키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해외를 나가서 공작을 해도 맛이 납니다. 야, 일본 갔다 왔더니 10,000명이 늘었네? 미국 갔다 왔더니 10만 명이 늘었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도 힘이 나요. 그리고 저희의 공작이 이 공작이 먹히는구나 라는 어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아니 내가 뭘 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성공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면은 뭐야 이게 도대체. 이 사업 하여튼 비즈니스 뭐가 됐던 간에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의 이러한 공작들이 결과를 맺게 해서 우리도 기분 좋게 그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외 출장이 됐으면 합니다. 해외 출장 나쁘지 않아요.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잠도 자고 나쁘진 않죠. 하지만 우리 사실 여기 놀러 오려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노는 것도 일하면서 놀아야지. 일하면서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